나이 제한이 있는 거는 보통 처방을 받으시는 약이기 때문에 처방 받아서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는 없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여드름이 난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동생이나 사촌들한테 나눠주는 혹시 그런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깐달걀 프로젝트의 천동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깐달걀 프로젝트 고영욱입니다. 저번에 여드름 약인 루아큐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모든 여드름에 루아큐탄 복용하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루아큐탄은 장기적인 복용이 일단 필요하고 어쨌든 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몸에 영향을 덜 줄 수 있는 바르는 약을 최우선적으로 권해드리고 있긴 합니다. 바르는 약에도 종류가 많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잘 선택하고 잘 발라야 하는데요. 바르는 약은 크게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과 처방전이 필요한 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약은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에크노 크림이 대표적인데요. 오늘은 이런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연고들 외에 처방전이 꼭 필요한 연고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 성분인 클린다마이신 있겠죠. 항생제는 미생물의 성장이나 생명을 막는 물질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항생제는 여드름균을 직접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여드름에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항생제만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크레오신 T고요. 나디플로삭신 성분으로 포함된 나딕사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화농성 여드름에 효과가 있고 피부 자극감도 비교적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효과가 덜하다고 느낄 수 있고 항생제가 있어서 내성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크레오신 T, 톡톡이라고 하는 제품이 약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약국에서 못 사게 됐죠. 그 이유가 내성이 너무 많이 생겨서 나라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너무 무분별하게 항생제를 쓰면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각질 제거 성분을 알아볼 텐데요. 지금은 단종된 약이죠. 피부과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면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스티바에이 크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노화 작용을 한다고 유명해서 자기 전에 조금 소량씩 바르게 되는 걸로 유명해졌지만 사실은 여드름 치료제로도 사용을 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에는 1세대, 3세대, 4세대 약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1세대 트레티노인 제품에는 스티바에이 연고가 있고요. 3세대 아다팔렌 제품에는 디페린, 그리고 4세대 가장 최근 나온 트리파로텐 성분의 아크리프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각질을 녹여주는 작용이 있어서 사실 모든 타입의 여드름에 되게 효과적이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되게 도움이 되죠. 특히나 피부염이 없을 때에 약간 좁쌀 여드름 있으면 그런 데에도 도움이 좀 돼요. 그리고 항염증 작용도 뛰어나기 때문에 생긴 여드름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고 4세대인 아크리프는 색소 침착이나 홍조를 좋아진다고도 되어 있어서 연구가 많더라고요. 여드름이든 여드름 흉터든 이래저래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피부과 전문의들은 선생님도 그렇겠지만 당연히 레티노이드를 좀 더 처방을 많이 하고 좋아하죠. 그 이유가 리스크가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여드름의 제일 중요한 메커니즘은 여드름 균이 아니라 모공이 막히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레티노이드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 실제로 효과도 많이 보고 잘 쓰는 분들은 매니아층이 또 되게 많아요. 피부과 안 와도 레티노이드만 본인이 부작용 없이 잘 쓰면은 실제로 그 이상의 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나 피부 자극감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성분들에서 이제 다른 성분을 섞어 만든 제품들을 잠깐 좀 알아보고 갈 텐데요. 대표적인 제품은 듀악겔, 그리고 에피듀오겔에서 조금 더 성분을 더 많이 넣은 포르테겔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성분들이 섞여서 좋은 점은 항생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성을 조금 줄이고 자극감을 조금 줄이려고 이제 나온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효과는 좋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피부 자극이 심할 수 있어서 피부가 따갑거나 홍조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은 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자극감이 적은 순서대로 그래도 좀 우리끼리 정리를 해보면 사실 에피듀오 포르테 정도까지는 안 쓰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아시아권이 피부 장벽이 서양인들보다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버티는 피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처방을 많이 하다 보니 주의사항에 어느 정도 루틴으로 드리고 있는데 저는 레티노이드 계통은 매일 쓰는 쪽보다는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그게 부담되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조금씩 덜 써보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생기면은 진짜 이쑤시개로 찍어 바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정도로 적게 발라야 되고, 좀 넓게 써야 될 경우에는 보습제에 한 새끼손톱 4분의 1 정도 면적을 짜서 얼굴 전체적으로 얇게 코팅하듯이 바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제품들은 그래도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도 못 쓰는 분들은 저녁에 바르고 자기 전에 씻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어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살짝 그 정도 기계만 발라줘도 수용체에 붙어서 한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효과가 쭉 가요. 그렇게라도 좀 적응을 하고, 이 레티노이드 계통은 쓰다 보면 적응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광과민성이 조금 있어요. 보통 자기 전에 바르는 게 그래도 좋고, 자외선 차단제를 아침에 그래도 바르는 게 좋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는 거는 보통 처방을 받으시는 약이기 때문에 처방 받아서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는 없지만, 집에 있는 본인의 형제나 친구한테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이 제한들을 좀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어린 나이에 여드름이 난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동생이나 사촌들한테 나눠주는 혹시 그런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약과 마찬가지로 임산부는 사용을 좀 제한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 장벽에 손상이 있거나 실제로 활발하게 피부염이 있는 경우, 아토피 피부염처럼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건조한 경우들에는 조심히 사용하거나 꼭 전문의와의 상담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바르는 여드름 연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든 약에는 효과가 좋을수록 부작용을 동반하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려드린 꿀팁을 꼭 확인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깐달걀 프로젝트 천동욱 고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